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딱 한 종목 에피소드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장마가 주초 시작됐다가 다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궁금한데요. 워낙 시장이 어려워갖고요. 이 대표님부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뭐 시장 날씨가 장마라고 하는데 시장이 장마예요. 시장이 장마. 이거 뭐 시장이 외국인들이 장마죠, 거의 뭐 하느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를 뿌리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장을 좀 다 마치지 못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나오는 시간에 한 3천억 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많이 판다. 야, 정말 끊임없이 파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요. 예. 주식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있는 주식도 팔고 없는 주식도 갖다 파는 게 예. 그런 거래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머리 아픈 구간이 와 있습니다. 주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우리 마이클 형님의 말대로 이머징 마켓 지금 한 달 전서부터 우리 마이클 형님이 이머징 마켓 매도한다고 막 계속 경고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비로소 맞고 있는 거죠. 이미 경고 사인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해안 같은 경우 우리 마이클 형님 보고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동안 뭐 자료 준비하고 여전히 바쁘고요. 아무래도 이 청취자분들께 좀 더 쉬운 방송을 해드리고자 제가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자료만큼 방송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식 그 말이 좀 쉬워야 되고요. 너무 어렵고 지난번에 전공정, 후공정, 식각인가? 그거 얘기 나왔을 때가 정말 히트였습니다. 예. 제가 하다가 졸았잖아요, 제가. 저도 5번인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더위가 하여튼 이번 주에 저 얘기 좀 해드리면 정말 이번 주에도 개고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뚜벅이족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요즘 전기가 부족하다고 난리 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해먹은 사람 누구고 맨날 자기네끼리 무슨 빚잔치하고 뭐 하고 퇴직금도 그렇게 받아갔다면서 고생을 왜 우리 같은 사람을 혹시 원자력? 예, 혹시 지하철 타보셨어요? 예, 타죠. 예. 정말요? 예. 전 지하철 탑니다. 맨날 타잖아요. 지하철 온도도 이렇게 올렸어요, 예전보다. 예전보다요? 아, 예전에는 가운데 2칸만 해놨는데 예. 짜증나는 게 전부 다 그러게요. 아, 그래갖고 한번 너무 더워갖고 끝으로 가봤거든요. 예. 거기도 똑같이 붙여있더라고요. 온도를 딴 데보다 여름철에 높여놨다고. 예. 근데 거기만 아니야, 다 높여갖고. 근데 버거킹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엄청나게 더워요. 하여튼 아이고. 정말 차가웠고 뚜벅이족의 서울음을 요즘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네. 얘기 좀 해보죠. 시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다시 얼마 160만 원, 200만 원 간다더니 오늘 보니까 132만 원. 130만 원 뭐 이렇게 예. 와 있는데 롯데케미칼인 거 보셨어요? 뭐 그냥 삼성 거기는 엔지니어링 뭐 거의 아주 뭐 심청이 수준이던데요. 여름인데 대한항공 혹시 또 보셨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완전히 그냥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는 듯 싶더니 말이야. 외국인이 예. 다시 거침없이 팔아 제끼고 있는데 이 대표가 하여튼 시장 정리집부터 해봐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버냉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버냉키 그 인터뷰에서 네. 갑자기 뜬금없이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아주 거기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올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이면은 양적 완화가 중단될 것이다. 그게 왜냐면 예. 제가 또 운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새벽에도 별도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현진이 야구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요번에 딱 눈을 뜨니까 그때 유현진이 야구하는데 그때 지고 있었어요. 제가 3시에 눈을 떴더니 마침 그때 언저리가 미국에서 벤 버냉키가 텔레비에 나왔고 그 생방송 라이브 할 시간이어서 라이브 하는 시간. 네, 그걸 제가 또 봤거든요. 예. 왜 버냉키가 예전보다 더 단호하게 얘기했냐면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동안. 예. 왜냐면 그쵸.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갖고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영어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 단어를 갖고 설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버냉키가. 혹시 다 편집만 보시면 모를 텐데 내 말을 갖고 해석하지 말아라. 명확히 얘기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동안에는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잖아요. 항상 우리는 항상 중립적으로 우리는 원칙주의자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기를 나타난다면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수사를 썼는데 이번 아주 명확하게 수사를 써서 양적 완화라는 그런 충격이 시장에 좀 더 이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ut we're hopeful, as you can see from the individual projections, and again, these are individual projections, not an official forecast of the committee. We'll be obviously very interested to see if the economy does pick up a bit and continue to reduce unemployment as we anticipate. I think one thing that's very important for me to say is that if you draw the conclusion that I've just said that our policies, that our purchases will end in the middle of next year, you've drawn the wrong conclusion, because our purchases are tied to what happens in the economy. And if the Federal Reserve makes the same error and we overestimate what's happening, then our policies will adjust to that. We are not, we have no deterministic or fixed plan. Rather, our policies are going to depend on this scenario coming true. If it doesn't come true, we'll adjust our policies to that. 근데 참 웃긴 거는 네. 하락에 대한 본질 자체가 네.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회수한다는데 네.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게 참 보면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돈의 그 쏠림 현상이 다시 제자리를 예.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그 소장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제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 미국이 5년간 푼 돈이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3조 달러요? 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46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쵸. 억도 아니고 조입니다. 3,460조.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글쎄요 350조에서 600조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전 그런 거는 왜 안 해오고 다니죠? 예산은 뭐 그 정도. 예, 어쨌든 5년간 푼 돈이 3,460조 말 그대로 양적 완화로 풀렸는데 미국 경제는 살았지만 그죠? 미국 경제는 지난주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골디락스죠, 골디락스. 골디락스는 또 뭐예요? 아, 최적의 상태. 미국이 그만큼 최적의 상태에 있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 우리 뭐 이머징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농약 잔뜩 치고 뭐랄까 벼의 그 병을 뭐라 그러죠? 병충해는 예방할지 몰라도 말 그대로 개구리, 메뚜기 이런 거 다 죽어 나가는 거죠. 누가 그 표현하던데 양쪽 하나를 뽕쟁이가 뽕 맞는 거라고. 뽕쟁이가 뽕 맞고 있다가 이제 금단 현상 오는 거라고. 예. 하여튼 그 지난주에는 축구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네. 아, 전 이번 주에도 정말 짜증 제대로 났는데 제가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걸 봤어요. 네. 축구 경기를 봤어요. 이란전. 이거 정말 짜증나고 정말 비도 올락말락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전 안 보잖아요. 완전히 메롱된 거 아니면 한 방에 메롱됐는데. 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이번 주 재미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축구는 안 보신다 그랬는데 이머징 마켓 있잖아요. 네. 아까 뭐라 그래서 뽕 맞은 사람이 금단 현상이라 그랬는데 이머징 마켓은 엄청나게 지금 갖다 내려 쭉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더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책임 좀 져요.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6월 말까지 일단 갈 거다. 과거에도 항상 나타나는 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항상 보게 되면은 헤지펀드 애들이 이제 청산하고 나갈 때 아주 급격하게 이런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헤지펀드 청산이 끝나게 되면 6월 말이 이제 헤지펀드 결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지펀드 결산 끝나고 나면 시장이 이제는 좀 7월 달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근데 있고요. 6월 달에 만기라고 누가 그래요? 그거? 들리는 얘기가 찌라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6월 달 말에 이제 그 펀드 청산 마무리되고. 야, 나는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어이없는 얘기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헤지펀드 자기네끼리 돈 많은 사람끼리 모여고 거기서 장사 될 때면 만드는 건지 6월 말이라고. 대체적으로 5월, 6월 달에 많이 정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구글링 들어갑니다. 이거. 구글링 해주세요. 알았죠. 제가 다음 주에 저는 그런 거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5월, 6월 달에 헤지펀드 만기가 많다는 거는 완전 요즘 말로 듣보잡.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헤지펀드가 일단 청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게 되면 바로 V자 급반등 못하고 하방 경직을 이제 잡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네? 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그 금리를 뭐 당장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다는 사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식은 개와 개 주인의 관계다. 개 주인은 경기고
주식은 이제 개인데 개 주인은 원래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멍멍이들은 개 주인이 상책하면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 멍멍이가 네. 이제 주인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구간인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어찌됐든 간에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코스톨라니. 예. 제가 갑자기 이름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쥐약인데 예. 그 러시아 사람 말 보면 무슨 아토프 뭐 이런 어려운 예. 말이 들어가잖아요. 예. 차에서 코 푸는 새끼 뭐 이런 애들. 그 아스날이라고 소장님 잘 아시죠? 아스날이라는 예. 아스날? 아스널. 아스널에 예. 그 두 번째 주주가 있어요. 예. 그 쉐어홀더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러시아 사람인데 예. 그 우스다 돈푼가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랑요 예. 영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스마노프. 예. 우스마 예, 구글링 하니까 나오네. 예. 우스마노프. 우스마노프가 구글링 바로 받아요. 구글링 하시네.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갑자기 왜 얘기냐면 이 양반이 오늘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 사람이 정말 딱 보더라도 러시아 마피아 같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예. 돈은 많은데 뭐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애플 주식 1억 달러 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스널의 2대 주주인데 예. 언제라도 뭐 더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미국 주식 지금 엄청 사야 된다. 요번에 그 버냉키 한 거는 정말 고심해서 고심을 했지만 최적의 추를 뒀다. 예. 반대로 한 얘기가 또 뭐냐면 중국 시옷을 해야 된다. 중국 팔아야 된다. 중국을 팔고 네, 미국을 사야 네. 된다? 중국 팔아야 되고 다른 나라 다 필요 없고 이머징 마켓 안 되고 자기는 이제 러시아에 좀 사는 게 몇 개 있는데 자기는 에너지 스탁을 여전히 좀 사고 싶고 상품 사 그런데 러시아 얘기겠죠? 그런데 미국 그런 거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오늘 새벽에 말한 겁니까? 근데 오늘 새벽 3시에 또 따끈따끈한 말, 따끈따끈한 전화를 직접 받으신 것 같아요. 우스마노프한테. 전 처음 봤어요, 그 사람. 예. 근데 그 아스널 얘기하면서 하여튼 영국이랑 여러 나라 사니까 예. 국적은 뭐 양국적을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긴 하네요. 음. 뭐 미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제로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5년간 풀린 돈 3조 달러를 걷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안 푼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의 중국을 팔고 미국을 우스다노프? 사라. 예. 그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할 수 있는 버냉키가 부분이지 않을까. 돈을 빨아들여도 수문을 닫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팔당템에서 수문 딱 닫아도 이미 워낙 풀린 돈이 한강 많기 때문에. 하류에는 네. 물이 넘쳐나잖아요. 네, 그죠? 그- 한강 하류에는 물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넘쳐나기 있죠. 때문에 그렇죠. 당장 이게 그 시장에서 좀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냐. 네, 네,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뭐 그 수문 닫는다는데 네. 그 뭐 더 이상 나쁠 게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아까 우스나노프 얘기했는데 지금 또 오늘은 사람 이름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그, 시장에 쇼크를 먹으셨나? 그런가 봐요. 해치펀드로 유명한 또 매니저가 있는데 예.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 미리 좀 준비 좀 하시죠. 아니 갑자기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게요. 그래요. 사람 이름을 얘기해갖고 저도 예. 또 사람 얘기하면서 좀 아는 척 좀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미국에서 1992년이랑 95년에 말이에요. 예. 체스로 우승한 애가 있어요. 예. 체스 챔피언. 체스 챔피언이고 한때 세계 랭킹에서 뭐 5위권, 10위권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매니저로 변신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또 비슷한 시간에 또 나왔어요. TV에 또 나왔는데 새벽에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 가끔 텔레비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알던 사람 저만 알죠. TV에서 네. 나왔고 이 양반이 또 얘기를 한 게 또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쇼타라고. 중국을 쇼타라. 매도하라고. 네.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왜 얘기하냐면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서 부정적 얘기가 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거가 하여튼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쵸, 그건 뭐라 예. 해야 돼?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네.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걸 사야 돼요? 방어주를 사야 돼요? 민감주를 사야 돼요? 민감줄 사죠. 경기 민감주 사야 되잖아요. 예. 경기 민감주면 미국 말고 거기서 관련된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올라갈 텐데 그럼 거기 거 만드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네, 얘기가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뭐 맞다는 걸 틀린 걸 떠나서 골드만삭스가 오늘 아침 보면 예.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머징 마켓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도 왜냐면, 현대차는 사라. 10년 전부터 해서 제일 먼저 이머징 마켓을 가라고 했던 골드만삭스. 아이인데 예. 얘기하면서 하는 논리가 그래도 한국은 지금 탑픽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다 알잖아요. 수출 지향 경제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라는 아닙니다 이게.
시티그룹도 6월 초 한번 얘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서비를 했는데도 한국이 지난달까지 언더웨이트였어요. 근데 줄였는데 지금은 홀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싸다는 건데 그래갖고 어제 오늘 주말 주중 지나면서 자동차 주식이 좀 살아있고 부품주가 살아있는 것은 물론 외국인 팝니다 지금요. 하지만은 좀 나중에 좀 관심을 가져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도체도를 관심 있다고 계속 보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시장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에 대해서 숏이 엄청나다. 분위기가 상상 이상이다. 근데 자꾸 사람들 이머징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 얘기 안 하던 요즘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이머징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머징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 심지어는 아까 그럼 체스 했던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딱 한 번 공항에만 내려봤는데 중국의 부패 있잖아요. 부패. 그 관료사회 부패. 그리고 중앙 집중적인 경제. 비패 얘기하는 줄 알았네. 비패. 배가 고파갖고 지금. 중국의 중앙 집중적인 경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핵심이다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석유화학, 철강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삼성 떨어진 거, 엔지니어링 떨어진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다까지가 오늘 시장 얘기. 제가 지금 제가 잠시 정리해드리면 이거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지금 우리 그 마이클 형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을 냈다가 그걸 보유 의견으로 상향시킨 그게 아니라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체적인 한국 시장 비중 늘리라는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 주식이 싸다 사란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탑픽을 현대차를 사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오해 없으실까봐. 오해했어요, 이 대표님? 아니. 주소장님만 오해했네, 또. 아니,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배려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은 이제, 오늘도 이제 업종 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난주에 말에 우리가 반도체 후속편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공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이 대표님께 좀 질문 한번 또 드려보겠어요. 이번 주에도 한국경제TV에 나와서 또다시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그럼요. 저는 왜 하이닉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하이닉스 떨어지면 저만 찾아요, 사람들이. 하이닉스 떨어지면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에 원흉이야, 원흉.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안 오르면 전 하반기에 아마 어디 끌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닉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뭐 하이닉스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 다음 주도 아마 하이닉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닉스 승원이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냉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버냉키의 발표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만 기다렸습니다. 역시.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돈 엄청 벌었나? 그럼, 뭐 엄청은 아닌데, 7분기 연속 적자를 내던 마이크론조차도, 흑자가 났다는 얘기죠. 흑자? 7분기 만에 이제 흑자가 나갔고, 시장 보통 예상치가 벌었어요. 분명히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이거. 2센트 정도, 주당 EPS 한 2센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주당 2센트?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4센트로 시장 예상치에 따블이 나왔죠. 아이, 대표님 장난하시나? 주당 2센트. 2센트면 얼마 이거? 20원? 그게 지금 4,5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4,500만 달러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마이크론의 실적이 놓고 본다라면 흑자가 전환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올 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달러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3.7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마이크론은 올 초서부터 벌써 더블 이상 올라갔죠. 100% 이상 올라갔고. 어저께도 올랐는데 지금은 오늘 새벽에는 얘도 한 3% 빠지긴 빠졌네?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100% 이상 상승했고요. 그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를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저가 대비 100%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100%가 뭐예요 지금? 오른 게 없죠. 그렇죠. 오른 게 없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SK 하이닉스도 작년 3분기 적자에서 4분기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제가 실적 추정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말에 뭐 3천억 수준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서 4,500억, 5천억, 6천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7,500억인데 또 한 주 지났더니 2분기 실적 추정치가 1조가 넘습니다. 지금. 1조요? 그렇죠. 최고로 1조가. 많이 추정하고 있는 데가 우리투자증권에 1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 1조 2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작년에 실적이 총 실적이 뭐 1조가 간신히 넘었던 수준이니까. SK가 대박났네, SK그룹이? 그렇죠. SK텔레콤이 대박난 거죠. 텔레콤이? 그렇죠. 텔레콤이 이제
최대 주주로 최대 주주니까. 그렇죠. 아. 있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네. 그 SK 하이닉스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마이크론을 통해서도 한번 2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상향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아, 그래서 라는 거를 마이크론도 확인을 한 얘기할 거죠. 때 엘피다가 선고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 엘피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PER 30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밸류에이션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 마이크론이 몇 배라고요? PER 30배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퍼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시가총액을 갖다가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죠?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수학 어렵네.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 나누기 하는 것도 중요한 어렵네. 건 뭐냐면 초등학교 야간 나오셨나봐. 대한민국 주식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할인 요인을 받고 근데 있다고 어찌됐든 이해하시면 간에 좋죠. SK 하이닉스는 PER 배수가 올해 이제 삼성증권 추정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8배. 대비해서도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급질문. 거죠. 급질문. 예. 그러면 지금 30배인데 지금 저도 뭐 또 찾아보고 있는데 예. 지금 13달러인데 목표 주가가 19달러, 20달러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럼 뭐야 지금 PER을 30배인데 한 40배, 50배 간다는 얘기야? 내년 때가 어느 실적, 때인데? 2014년도, 15년도 실적까지 보고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막 18불, 뭐 20불 이렇게 상향을 시키는 거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다라면 지금 아마 10만 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오버 때리는. 아 오버가 아니라 서글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 10만 원 뭐 가능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럼 가능하지 SK 하이닉스의 법인 주소를 그 텍사스나 K만 군도로 바꾸면 안 될까요? 페이퍼 컴퍼니. 버진 아일랜드로 네, 버진 아일랜드로. 국민청원 운동 아고라에 한번 사. 아고라에 있는 거 아고라. 버진 아일랜드로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그 하나 또 마지막 그 주소연님 네네. 여쭤볼게요. 그 장비주 좀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비가 정말 발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 최근 발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뭐 거의 그 중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없었다는데 그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근래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분명한 것은 하반기에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2분기도 실적 메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메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전히 그러면 역시 그래서 장비주보다는 역시 그래서 하이닉스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뭐 보세요? 장비주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념, 그쵸. 양념 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일단 주재료, 음. 그다음에 장비주는 양념을 쳐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아몰레드 장비도 같이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은 아몰레드 쪽에서 먼저 수주가 지금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예. 그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도 그러길래 원익 IPS나 국제 엘렉트릭 이런들 예. 제가 공시라상을 봤더니 공시상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봤자 반도체보다는 뭐 그 디스플레이 장비, 예. 뭐 아몰레드 이런 거라서 아직까지 기대감은 많은데 장비 쪽이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고요. 이제 주가가 실질적인 수익은 주가 SK 요즘 하이닉스.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렇죠. 살아는 있죠. 대부분 보면은 연기금이 네. 대형주를 포트에 편입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를 포트에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 부력 효과죠. 연기금이 안 사던 종목을 사다 보니까 부력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장비주들이나 뭐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의 특징이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 실적이 개선된다기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 좀 더 컸고요. 물론 개선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개선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예. 대표님 그러면 아직 반도체 장비주를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아니요. 불안한 거 저는 아닌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장비주 자체는 원래가 연속적으로 오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주가 들어오면은 또 이제 레벨업이 쫙 올라가고 막상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는 또 못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익이가 IPS가 2분기 연속 적자인데 예. 이번 2분기도 또 적자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2분기 뭐 적자가 나도 제가 보기엔 3분기 적자가 나면 네.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에 그거에 돌아설 올라갔구나 가능성이. 그렇게 적자는 홀라당 빠질까봐 메롱될까봐 이러다 이게- 당황하셨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자기 진짜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그러나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럴 때가 바닥이거든요. 그 뭐 실적 발표하는 날이 바닥되고 또 기관들이 또 그 물량 싹 걷어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라서 결국엔 실적 나올 때 막상 이제 좋게 나올 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평가돼 있다 이럴 때. 추가를 하나 해드리면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긴 합니다. 하이닉스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진테크는 꾸준하게 그래도 이게 예, 수주가 있대, 공시가 꾸준하게 있대. 실적도 정말 괜찮은데 주가 내용만 보면은 한참 급등했다가 올 상반기 내내 정말 작살났다가 최근 2달 내, 그쵸, 올 초까지 작살났다가 2분기서부터 또 다시 급등하는 이런 형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 때문에 장비주들이 분명 좋은 실적을 갖고 아니면 적자난 기업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가거나 무조건 내리기만 하지 않고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금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양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주 재료는 역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물론 뭐 100%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 원희가 EPS 18일 날 네. IR 했었네, IR. 네. 갔다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섭외를 한번 해야겠어요. 예. 좀 알아보세요, 소장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날씨도 더우니까 더울 때로서 주 소장님이 또 주성님 좋아하시는 그 렉싱턴 호텔에서 했는데. 렉싱턴에서. 렉싱턴 왜 좋아해요?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렉싱턴 호텔에서. 갑자기 또 쓸데없는 얘기까지 그러게요. 썰렁한 유머까지.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오늘도 SK하이닉스나 그런 쪽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렵다는 얘기 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이 대표님. 예.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그럼요. 이번에 만들었죠. 그런데 카페 많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카페 일단은 만들었고요. 네. 딱 한 종목이라고 검색을 네. 그 초록색 주소창 거기서 네. 이제 지금 네이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딱 한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그 사이트 저희 이제 그 ddak.co.kr 그 블로그도 뜨고 네. 그 다음에 카페를 이렇게 쭉 밑에 보게 되면 네. 딱 한 종목이라는 그 카페가 아직 검색이 안 되나요? 그 딱 한 종목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일단은 블로그에 들어오세요. 딱.co.kr 블로그에 들어가면 카페를 예, 카페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럼 거기서 예. 그 건의사항 좀 올리고. 예, 건의사항, 카페에다가 건의사항 올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무슨 내용 해주세요라고 다 올려주시면, 네. 카페 공지사항이라는 날을 만들어갖고, 카페로 가는 법, 뭐, 다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카카오 페이지 어떻게 보는 법,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무리 지세요, 소장님. 오늘 우리가 지각했잖아요. 저는 한 30분 전서부터 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형으로 좋아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분명히 커진 건 사실인데, 그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갖고, 지금 이 기업의 내용이 커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쭤볼게요. 뭐, 하루 이틀 빠지고 오르는 건 저는 성격이 그런 상관없는데, 그러면 제가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적금식으로 무조건 먹는 거예요? 저는 콜. 네, 저도 거기에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가 어렵고라는 부분이 바로 투자 심리가 어려운 부분이고 주변 변수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기업이라는 부분이 진짜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디램이 팔리던 게 안 팔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갑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사겠어요? 저는 PR이 30배라도 미국 주식을 사고 싶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취자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그거를 파헤쳐서 내용이 좋아지고 있고 이 내용이 변함이 없다면 투자 심리라는 이 흔들리는 갈대 부분을 헤쳐나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송이 이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른 내용 몰라도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애들이 삼성전자 무지하게 집어 던지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몇 조씩 파는데 지금 4조, 5조씩 우리나라 주식 갖다 때려 박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사더라. 하이닉스는 사더라. 이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그렇고 이제 다시 또 그 변두리 얘기로 돌아가죠. 예. 팟캐스트 많이들 봐요, 정말? 팟캐스트 통계 좀 나왔나? 우리 순위가 아주 그렇죠.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갔습니다. 비즈니스 순위에 보니까 잠깐 5위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5위? 비즈니스 순위. 제가 분명히 10위 안에 든다라고 했는데 말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5위에? 와, 이러다가 이것도 집에 가셔서 매번 혼자 스스로 사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막 클릭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보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클릭해 주셔야 올라가는 거지 혼자 클릭한다고 이거는 뭐 좋아요가 2번 되지도 않고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엊그제까 통계를 저도 받아서 봤더니 예. 하루에 1,200건인가 다운을 받은 날이 나오니까 우와. 진짜요? 그건 정말 대박이지 뭐. 대박인데. 그렇죠. 누가 다 봤는지 계속 댓글인지. 좋아요랑 구독 정말 클릭해 대박인데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점 더. 나 지금 들어가서 봐야겠어.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해요. 오늘 저희가 좀 지각을 해갖고 좀 예. 본의아니게 짧게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좀 충실하게 예. 하고 예. 좀 재밌게 좀 다른 얘기도 좀 해가면서 이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네. 저는 일찍 왔어요. 아, 예. 일찍 왔고 왔는데 길이 막힌 걸 어떡하라고 길이 막히는 걸. 그 길이 막 공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떼어놓을 텐데. 갑자기 생각난 거. 우리 마영님이 그런 뭐 이렇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에 이미 이머징 마켓 매도의 얘기를 우리 마영님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최근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빅데이터 부분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들 빅데이터를 하고 특히 NHN이 IDC라고 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축구장 7배 크기? 네. 뭐 하여튼간 그거 보면은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하고 있죠. 보면 IBM은 대놓고 클릭해 홈페이지 들어가면 테라데이터를 사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요. 테라데이터. 그 미래를 본 해안이라는 부분이 빅데이터 관련해 갖고 분명히 저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아직 테라데이터 공부해야 되는데 예, 공부해봐야 될 것 아직 같습니다. 개고생해서 너무 지하철에 더워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 좀 풀리면 주말에 한번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